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활용 음악 교육 7주차 수업입니다. 자, 7주차에는 레코딩을 조금 중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PA 시스템이 라이브 환경에서 마이크를 잡고 교회 찬양팀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련회 같은 행사를 하는 사운드의 증폭용이었다면 마이크 믹서, 그다음에 파워앰프 스피커로 바로 재생이 되는 라이브 시스템이었다면 오늘은 사운드를 녹음하고 그것이 최종 편집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보시기 쉽게 빨로파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봤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 사이에 추가 장비들이 끼면서 다이어그램은 더 복잡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장비들, 다룰 수 있는 장비들을 조합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항상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조합들은 어떤 게 있느냐 알아보면, 일단은 사운드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이 마이크가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코딩을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없다. 일단 말이 안 되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마이크의 아웃풋을 레코더, 하드 레코더의 인풋에 꼽는 거예요. 이건 제가 미국에서 사용했던 줌 핸디 H4라는 모델입니다. 이거 그냥 스마트폰, 조금 두꺼운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널 마이크, 이렇게 스테레오 마이크가 달려있고, 이 마이크로 내가 원하는 사운드, 문고리를 잡는다던가 의자를 끈다던가 하는 사운드를 녹음해서 바로 여기서 칩을 빼서 컴퓨터에 갖다 놓고 사운드 디자인용 샘플을 추출할 때 썼었고요. 공연을 녹음하러 나간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두 개를 챙겨서 이 엑스터널 마이크를 꼽는 데가 이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꼽고 안 보이는 곳에 숨겨 놓고 렉 버튼을 누르고 공연을 녹음하고 집에 와서 다시 이 SD 카드를 뽑아서 컴퓨터에 입력시킨 다음에 여기에 녹음된 웨이브 파일을 추출해서 컴퓨터에서 스튜디오 1이나 큐베이스 혹은 스코이아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디오 편집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드 레코더가 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겠죠. 물론 여기에서 인터널 마이크, 이미 달려있는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이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줌 같은 이런 핸디 하드 레코더 하나 있으시면,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수행평가라던가 아니면 합창 혹은 어떤 학교회라고 하나요? 이런 발표 공연들의 사운드를 녹음할 때 얘를 뒤로 돌리면 밑에 그 마이크 스탠드에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홈이 있어요. 거기에 마이크 고정하는 이 핀 같은 거를 세팅한 다음에 마이크 스탠드에 꼽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레코더가 있으면 조금 과정이 쉬워지고요. 거기에는 인터널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만약에 엑스터널 마이크를 여러 대를 쓴다면 여기에는 마이크가 지금 두 개밖에 안 꼽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첼로 공연이다, 첼로와 피아노다, 혹은 합창단 공연이다. 그런 마이크를 최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에는 하나씩을 주게 되겠죠. 그럼 마이크를 4개를 써야 되니까 2개에서 부족하겠죠. 그럴 땐 믹서에 마이크를 4개 꼽고 믹서의 아웃풋 2개를 여기에 인풋에 연결합니다. 나머지 과정은 똑같고요. 그래서 믹서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만약에 내가 믹서도 하드 레코더도 없다. 그런데 마이크가 있는데 사운드를 녹음하고 싶다. 그러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가장 정석은 컴퓨터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내가 노트북이 있어서 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믹서나 하드 레코더보단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해서 마이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꼽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꼽고 조절하면, 예를 들어
얘는 한 8개 정도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집에서 쓰는 모델인데 얘를 처음에 구입을 했던 건 미국에서 배워온 8채널짜리 음악을 할 때 필요할 거야. 그래서 얘는 아웃풋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면 2개, 중간 2개, 후면 2개, 앞에 센터 하나, 뒤에 센터 하나, 이렇게 8채널을 아웃풋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모델인데 쓸 일이 없습니다. 스피커가 집에 8개가 있지도 않고 그걸 놓을 만한 공간도 없어서 쓰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네, 괜찮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페이더들을 조절해서 볼륨 조절을 하면 역시 믹서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볼륨 조절을 믹스해서 최종 아웃풋 2개만 1, 2번만 따서 여기 사운드를 딸 필요가 없죠. 바로 컴퓨터에 이런 기반에서 입력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레코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도 지금 수업을 녹음할 때 이게 제가 집에서 쓰는 NT1 마이크고요. 로드 계열 로드 거 마이크고, M오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고, 집에서 PC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운드를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집에서 사운드를 레코딩할 때 쓰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흐린 색깔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컴퓨터랑 연결하지 않고 믹서의 기능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스탠드 얼론 기능이라고 해서 컴퓨터랑 셋업되지 않은 채 얘를 일종의 믹서 겸 이제 프리앰프 같은 경우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왜 필요하냐? 나한테 얘는 있는데 집에 PC밖에 없다. PC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하드 레코더를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되겠다 라는 이제 새로운 테트리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에 파일이 옮겨지게 되면 오디오 에디팅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건 오다시티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넘어가는 건 스튜디오 1, 큐베이스, 로직 같은 DAW,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 내일은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죠. 간단한 제출용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는 조금 더 복잡한, 반드시 필요한 기능, 복잡하다기보다는 오디오를 에디팅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3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정도를 실습해 보도록 하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런 스튜디오 1 같은 DAW를 활용한 미디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음원 보정 작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올려드리는 강의의 목소리는 사실은 이게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일단 볼륨도 맥시멈으로 올라가 있지 않고 목소리의 노이즈도 없죠. 노이즈 작업을 못해요. 얘는 녹음되자마자 바로 올리는 거거든요. 사운드 보정 작업 없이. 왜냐면 사운드 보정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비디오가 렌더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30분짜리를 렌더링하면 30분이 걸려요. 그 30분짜리를 다시 업로드 하려면 또 30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 새벽 4시입니다. 제가 그걸 할 시간이 없어서 아주 큰 실수가 없는 한은 편집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얘를 끝나서 바로 올려요. 자, 이게 이제 레코딩과 에디팅의 과정인데, 놀라운 건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요즘은 라이브 스트리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비디오 파트는 중간고사 이후에 다룰 테니까 비디오 파트를 제외하면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지금부터 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운드가 입력돼서 누군가한테 전달되는, 그야말로 매스미디어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수업 끝부분에서 보겠지만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지금 이러한 모든 과정이 말하자면 이 하나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기기죠, 스마트폰. 그래서 생겨나는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단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올인원 디바이스를 쓰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장비들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수업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조금 보죠.
여러분들한테 하드 레코더는 말 그대로 사운드를 녹음하는 녹음기일 뿐이에요. 마이크 녹음기에 꽂고 렉 버튼, 파일 녹음되면 컴퓨터로 임포트, 끝. 그런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오게 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나오는 첫 번째 구글 이미지가 스칼렛 솔로라는 애예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가 보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고요. 스파르탄 Q110은 백성예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와, 이런 모델이 아직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Modio 패스트트랙은 제가 처음 썼던 오디오 인터페이스고, Modio 계열은 지금도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일단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인터페이스보다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가정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홈 스튜디오에서 쓰시기에는 이 정도의 크기가 적당해요. 물론 크기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뭘로 분류가 되냐면 일단 인풋이 몇 개 있는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아웃풋이 몇 개 있는가. 얘 같은 경우는 인풋 8개, 아웃풋 8개 정도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얘는 인풋 몇 개 있을까요? 스칼렛 솔로. 솔로니까 하나 있을까요? 케이블은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XLR 피메일 잭이 있네. 쿼터 인치 케이블 TRS, TS를 꼽을 수 있는 잭이 달려있네. 게인이 1, 2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마이크 꼽고 여기에 대충 기타 꼽으면 되겠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Modio 패스트 트랙. 얘는 뭐지? 이렇게 생긴 애는 여기에 이 역삼각형으로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는 것 때문에 XLR을 꼽을 수 있고요. 이 가운데에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쿼터 인치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멀티 용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가운데 구멍에 꼽으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구멍 핀 3개를 맞춰서 여기에 이렇게 역삼각형 모형처럼 꼽으면 돼요. 얘는 그런 지원이 안 되죠. 얘는 되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예요. 보통 2개 정도의 인풋을 가지고 레프트, 라이트라는 2개의 아웃풋을 갖는 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얘는 컴퓨터랑 뭘로 연결되냐면 우리가 흔히 프린터 케이블이라고 말하는 애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꼽으시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USB를 컴퓨터에 꼽고 드라이버를 잘 설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컴퓨터는 웬만해선 잘 물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노트북이나 PC나 자체적인 사운드 카드가 항상 있어요. 메인보드에. 그래서 그 사운드 카드와 충돌이 나지 않는, 만약에 내가 정말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사용한다면 그 카드는 그냥 이제 죽여놓는 게 아무래도 충돌과 조금 복잡한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아웃풋이 있고 인이 있죠. 라인 아웃. 어디에서 나오는 라인 아웃이죠? 믹서에서 나오던 라인 아웃. 그 라인 아웃이 파워앰프에 들어가서 스피커로 들어가면 파워앰프에서 나올 때는 스피커 레벨로 업 됐었죠. 라인입니다. 이 라인 레벨이 나온다. 그러면 얘를 액티브 스피커에 사용한다면 그냥 꼽으시면 되고, 파워앰프를 사용한다. 그럼 얘를 파워앰프에 꼽아서 사운드를 증폭시켜 쓸 수 있겠죠. 집에서는 흔히 그냥 액티브 스피커 한 3인치 정도, 5인치 정도의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 애를 쓸 거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액티브 스피커를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스피커의 인풋은 XLR로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시고 만약 스피커를 사셨을 때 여러분들이 구입해야 되는 케이블은 XLR 메일에서 TRS 케이블로 나가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양쪽 끝이 이렇게 돼 있는 케이블을 사셔야 돼요. 만약에 XLR에서 TRS로 나가는 쿼터 인치로 나가는 거 사셨는데 이 끝에가 팁, 링, 슬립으로 안 돼 있고 팁과 슬립으로만 되어 있다. 그럼 뭐다? 사기당한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여기 보이시면 광고는 아니지만 뉴트릭이라고 말하는 게 이 소켓의 가장 유명한 회사고요. 이렇게 생겨있는 은색 모양의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뉴트릭이 만든 케이블의 모양이에요. 전형적인 가장 튼튼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뉴트릭의 까나렛 케이블, 뉴트릭 소켓의 까나렛 케이블을 쓰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이제 케이블의 조합이었고 그냥 1m당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조금 싸거나 조금 비싼 경우가 있지만 1m당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괜히 집에 컴퓨터에 스피커 설치하는데 10m짜리 살 필요 없으니까 자로 잘 치셔서 1m짜리를 살지 1.5m짜리를 살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자,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플러스 48V 48V 무슨 내용이죠? 컨덴서 마이크 꼽았으면 팬텀 파워 켜줘. 그 팬텀 파워가 이렇게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올리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비싸게 한 20-30만원 주고 산 컨덴서 마이크 꼽았는데 소리 안 난다. 팬텀 파워 안 켜서 그래요. 이거 질문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인스트, 라인, 마이크, 인스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마이크 레벨도 녹음할 수 있고 인스트루먼트 레벨도 녹음할 수 있고 라인 레벨도 녹음할 수 있어요. 마이크를 꼽았다. 정말로 내가 강의를 녹음하기 위해서 사운드를 내고 있고 그 사운드를 녹음하고 있다. 그럼 이 버튼 뭐에 가 있어야 될까요? 마이크 인스트 소켓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스트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겠죠. 만약에 얘가 라인 레벨로 눌러져 있으면 쉽게 말하면 얘는 0.001V를 기대하고 있는데 얘를 누르는 순간 1V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운드가 좋을 리가 없겠죠. 사운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왜 이렇게 작아? 소리가 작게 입력되네? 그럴 때 올리는 게 게인입니다. 그럴 때 올리시는 게 게인이에요. 이득이죠? 게인을 올립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솔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인스트루먼트만 꼽을 수 있는 것과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 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 곳에만 48V가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눈에 조금 들어오시나요? 인스트루먼트, 라인, 마이크.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마이크 레벨, 인스트루먼트, 라인 레벨, 스피커 레벨. 인스트루먼트 레벨은 마이크 레벨과 라인 레벨 사이 어딘가. 전자기타를 봤을 때 전자기타가 왜 인스트루먼트 레벨이 되냐면 전자기타의 픽업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피킹하는 부분에 있는 픽업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이 울릴 때의 떨림을 전기 신호로 이렇게 바꿔서 흘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도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 꼽고 인스트루먼트 레벨 만졌는데 선생님 그래도 소리가 녹음이 안 돼요. 그러면 패드가 눌러져 있는 거예요. 패드는 입력되는 레벨치를 확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접근하자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아마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파지티브 오디오 디젝티베이션이라고 하나? 뭔가 아무튼 약자가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뮤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도 강의 녹음하다가 하나 끝나고 이제 업로드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찍을 때 그 사이에 이 패드 키를 눌러 놓습니다. 계속 마이크에 사운드가 들어가는 게 그냥 이렇게 막 시그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제 보기 안 좋아서 얘를 눌러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눌려져 있는가, 뭐가 돼 있는가에 따라서 사운드가 녹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걸 해봐야지라는 폭이 넓어지고 그런 폭이 넓어져야지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처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드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지금 이러한 반디캠을 사용해서 강의를 녹음하려고 하면 컴퓨터의 사운드를 이 캡처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렇게 말하자면 딱 잡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는 안 잡혀요.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사운드를 다시 컴퓨터 내의 프로그래밍 버추얼 믹서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게 얘예요. 제 지금 목소리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무언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시그널은 여기에 떠요. 여기에 전체 아웃풋, 얘가 말하자면 믹서입니다. 인풋 1, 인풋 3, 2는 없고요. 이 믹서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이 반디캠이라는 레코더에 녹음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레코딩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주의해서 보실 수 있으면 이게 그런 장비구나 라고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본 버전입니다. Focusrite Scarlett E4라고 되어 있는 건 2개의 인풋과 4개의 아웃풋? 아니면 2개의 아웃풋과 4개의 인풋이 맞겠네요. 여기 뒤로 돌려보면 4개의 아웃풋이 맞네요. 2개의 인풋은 1, 2의 개념이고 역시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거 보니까 쿼터 인치 케이블 쓸 수 있고요. 여기에 구멍 3개 있는 거 보니까 XLR 케이블 쓸 수 있고 즉 마이크와 기타 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마이크 꼽았다. 그러면 라인으로 놔야 될까요? 인스트로 놔야 될까요? 인스트로 놔야겠죠. 라인을 쓰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회 찬양팀에서 마이크 10개 쓰는 공연을 했어요. 드럼에 2개 주고 싱어가 4명 있고 기타 베이스 드럼이 꼽혀 있는 그 믹서에서 나오는 아웃풋 사운드를 녹음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전체 공연 마이크로 들어가는 모든 사운드를 녹음해 보자. 그럴 때 마이크 아웃풋이 된다. 믹서의 아웃풋을 스피커에 꼽지 않고 여기에 꼽습니다. 물론 스피커에도 꼽겠죠. 믹서의 메인 아웃풋은 스피커로 가고 서브 아웃풋을 여기다 꼽으면 되니까 아웃풋을 여기다 꼽습니다. 그리고 라인 레벨에 놓고 녹음하는 거예요. 그날의 공연 실황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장비가 있으면 매치가 가능해요. 48V의 팬텀 전원 보이고요. 내가 입력하는 사운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쿼터 인치로 되어 있는 헤드폰 잭이 보입니다. 역시 패드 키가 보이고요. 뒤로 돌리면 밸런스드 케이블 아웃풋과 언밸런스드 케이블 아웃풋이 있습니다. 라인 아웃풋. 얘는 뭐죠? RCA 케이블입니다. 얘는 쿼터 인치 케이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를 사용해서 XLR 메일과 TRS를 사용해서 얘와 스피커랑 연결을 해주고 이 라인 아웃풋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항상 right입니다. 이게 외우기 어려우면 나는 오른손잡이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을 다칠 수 있어. 손을 다치면 피가 나. 그래서 빨간색이야 라고 외우시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이걸 99년도에 이렇게 외우고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left, 오른쪽이 right, 빨간색이 right입니다. 얘 꼽아서 우리가 쓰는 컨슈머 레벨의 스피커에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TV에 꽂아서 TV 스피커로 듣고 싶다. 그럼 TV 뒷면 돌리면 다 RCA 케이블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아웃풋을 TV에도 꼽을 수 있겠죠. 아까 보이시는 프린터 케이블로 컴퓨터랑 연결이 되고 이제 미디 아웃풋, 미디 인 아웃이 있는데 요즘은 이 단자는 거의 쓰지 않아요. 미디 케이블이라는 이제 이런 5핀 형태의 케이블이 있는데 요즘 미디는 거의 대부분 이제 USB로 이런 프린터 케이블을 사용해서 키보드가 바로 USB로 꼽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전체 뭐라고 할까 스마트폰 이거 크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담배 한 보루 한 절반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 노트북 있으시다. 아까 봤던 스칼렛 모형입니다. 여기에 나는 유선 마이크 말고 무선 마이크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요즘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런 마이크예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영상을 보면 유튜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거나 그런 걸 잘 못 봐요. 자연스럽게 손동작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운드는 괜찮죠. 옷깃 쪽에 이런 이제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항상 리시버가 있고 이 리시버가 소리를 받으면 이 리시버에 아웃풋이 있어요. 그 아웃풋을 여기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꼽으면 컴퓨터 USB 케이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USB 케이블, 프린터 케이블이라고 하는 걸 컴퓨터에 꼽으면 사운드가 녹음되겠죠. 기본적으로 얘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리시버가 바로 사운드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버전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조금씩 간소화되죠.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죠. 그 작은 기기 안에 몰려있는 기능들이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도 얼마든지 사운드가 바로 얘로 입력될 수 있다는 거. 얘 보면 되게 까다롭죠. 간단해요. 마이크 사운드가 믹서로 들어갑니다. 그 믹서의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서 특정한 젠더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입력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렉 버튼이 틀어져 있는 걸 보니까 보이스 레코딩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스마트폰을 뭘로 쓰고 있느냐? 하드 레코더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하드 레코더의 기능도 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PC의 뒷면입니다. 원래 엄청 큰데 사진을 잘라서 붙인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게 PC 자체에 달려있는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치하셨을 사운드 카드입니다. 만약 이 마이크가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마이크 여기다 꼽으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사운드 카드, 얘는 오디오 카드. 둘로 나누자면 사운드 카드는 재생을 위한, 오디오 카드는 녹음을 위한 특화되어 있는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얘를 사용하는 게 낫겠죠. 얘는 쿼터 인치 케이블도 아닌 그 핀잭이라고 말하는 잭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 XLR로 되어 있는 컨덴서 마이크는 뭐 생각해 볼 수도 없겠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 기능이 편할 때도 있어요. 워낙 이거에 맞춘 최적화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즘은 컨덴서 마이크인데 조금 기능을 열화시키고 목소리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컨덴서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핀으로 뽑기도 합니다. 굉장히 장비들이 많이 발전해요. 이런 장비들의 발전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오늘의 라스트입니다. 스마트폰 보이스 레코딩이에요.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20 years later and all of these things fit in your pocket. In your pocket이 아닐까? 네. 아무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모든 기능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있다 라는 내용이죠. 플레이어, 비디오 레코더, 그런 다음에 뭐 DVD 플레이어, 엄청난 플레이어들, 레코더들, 이 모든 기능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무언가를 녹음하셔야 된다. 스마트폰 보이스 레코딩 기능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요즘은 이쪽과 이쪽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녹음을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물론 많이 발전했지만 이 안에 있는 마이크는 어떻게 보자면 목소리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냥 스피치를 녹음하는 것보단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스피치를 녹음하는 게 특별한 보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현장감도 그렇고 노이즈도 오히려 얘네들은 좀 더 적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좋은 이제 공연이나 뭐 클래식 공연을 녹음한다거나
어떤 진짜 보컬 노래를 녹음한다 그런 용도로는 쓰이지 않지만 간단한 녹음으로는 보이스 레코딩 아주 훌륭한 기능이에요. 스마트폰엔 이미 마이크와 레코더와 기기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케이블들이 다 셋업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기기를 중심으로 레코더 기능만 쓰고 싶어. 그러면 얼마든지 추가로 마이크를 설치해서 사운드만 조금 더 잘 뽑아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이미 카메라도 달려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도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 카메라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쓰고 싶어 한 단계 더 그러면 이렇게 렌즈를 장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계를 하나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존재했던 모든 애들이 이제는 하나로 맞춰주는 시기가 됐고 이런 장점이 낳은 부작용은 개별적인 장비에 대한 이해와 용도 그거에 대한 매칭을 하는 실습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오디오 파일은요 다시 컴퓨터로 와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얘는 여기에서 녹음하나 여기서 녹음하나 똑같이 오디오 파일로 녹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녹음된 건 M4A 포맷으로 녹음이 돼요. 이거는 이제 MP4가 비디오에 관련된 포맷이라면 M4AA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오다시티나 스튜디오 원이나 큐베이스나 특정한 그 확장팩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한 무언가를 깔아주지 않으면 얘가 열리지 않아요.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오다시티 실습할 때는 M4A를 추가로 임포트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패치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들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건 컴퓨터로 갖고 와서 에디팅을 할 수 없나? 아니면 DAW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디오 파일 포맷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M4A 굉장히 훌륭한 그 오디오 포맷이에요. 오늘 수업이 제가 사실은 짧을 줄 알고 추가 영상을 하나 더 링크를 걸어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넘어서 내일 중간고사를 간단한 과제 제출로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 오늘은 추가 영상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마지막 오늘의 출첵 과제입니다. 2004년 중등 음악 임용고시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확장자명을 갖는 음악 파일을 A군과 B군으로 구분하였다. A군과 B군의 특징을 각각 2개씩만 쓰시오. 2점짜리 문제입니다. 2004년도 이후에 잘 등장하지 않는 거 보면 왜일까요? 왜 잘 안 등장할까요? 일단 컨셉만 보죠. A군과 B군의 차이가 뭘로 보이시나요? A군 MP3, Wave, WMA, RA. B군 MIDI, Muse, MPD, Work.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물론 출첵 과제니까 다 설명드리면 안 되죠. MP3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하죠. MP3 파일 종류와 특징만 보면 MPEG-1의 오디오 규격으로 개발된 솜실 압축 포맷이라고 되어 있어요. MP3는 Wave라고 말하는 uncompressed, 손실 없는 원음의 오디오 파일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MP3는 어떻게 보자면 이런 오디오 파일을 위해서 나온 애도 아니에요. 비디오, MPEG이라는 비디오 압축 과정에서 오디오 파일도 압축해야지 이게 사이즈가 주니까 그 오디오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우와, 이렇게 하니까 음질 열화가 크게 없이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네 라고 나온 거고, 이게 그 당시에 MP3 플레이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지금도 MP3가 마치 음원 파일의 대명사가 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멜론 같은데 설정에 들어가서 음질 선택 이런 거 보면 이제 MP3는 찾아볼 수 없어요. MP3가 존재했던 건 음질 열화가 있지만 그만큼 사이즈가 얘보다 획기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인데, 이제는 데이터 처리 속도라던가 와이파이 혹은 LTE, 4G, 5G 얘네들이 굳이 이렇게 작은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3메가짜리를
컴퓨터의 데이터로 재생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속도가 느리거나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무제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원음질로 멜론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추가 요금 없이 얼마든지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압축은 물론 이제 언제나 용이하게 이제 보관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축 포맷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사운드를 들을 때 왜 압축 포맷을 들어야 되지? 내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는 2TB고 SSD도 50GB 정도 되는데 얘는 기껏해야 5메가, 6메가 정도인데 이걸 왜 압축해서 들어야 되지? 그냥 50메가짜리 웨이브 파일로 듣지. 50메가짜리 플락 파일로 듣지.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오디오 파일입니다. 그 밑에 WMA도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고요. RA도 제가 리얼타임 오디오일 거예요. 이제 RA도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미드 뮤즈 워크 MPD. 제가 정확히 MPD는 뭔지 모르겠는데 미드는 미디 파일입니다. 뮤즈는 아마 피날레에서 작업하면 뮤즈로 저장이 될 거예요. 워크는 제 기억이 맞다면 케이크워크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여기는 미디 파일이죠. 오디오 파일이 아니라 미디 파일입니다. 얘는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CD에 구웠다. 절대 CD 플레이어에서는 소리가 안 나겠죠. 당연히 얘를 CD에 구워야 CD 플레이어 소리가 납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얘는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냥 아래 한글 오피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한글 오피스 파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글 오피스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열리니까 그죠? 한글 오피스 파일은 사진 파일과 다르죠? 글자라는 애들이 인포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한글 오피스 파일을 그림판에서 열 수 없죠. 딱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얘는 오디오 파일이고 얘는 미디 파일, 미디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다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간단한 서치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푸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뭐 채점에서 틀리면 감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학습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고 에디팅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시간이 어차피 여기까지 온 김에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오디오 레코딩과 에디팅을 실습할 때 쓰실 프로그램입니다. 오다시티예요. 구글을 여시고 오다시티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오다시티 클릭, 오픈 프리소스. 오다시티의 좋은 점은 무료예요. 업데이트도 굉장히 잘 됩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업데이트가 돼요. 저번 시간에 가르친 것만 해도 2.3.2였는데 2.4.2로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다운로드 오다시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 맞춰서 눌러주시고 오다시티 인스톨러 한 단계만 더 가시면 됩니다. 윈도우 인스톨러 누르시고 얘가 다운받으면 실행 눌러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냥 OK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반드시 영어로 설치하세요. 반드시. 얘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어로 설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펙트 메뉴 같은 걸 한글말로 배우게 되면 한글로 배우게 되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노멀라이즈는 그냥 노멀라이즈로 배우셔야 돼요. 그게 다른 언어랑도 통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노멀라이즈가 평준화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까실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깔게 되면 오다시티의 장점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것들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보시면 되게 허접하게 생겼죠. 뭔가 사용자가 우와 이런 그래픽적인 아름다움이 뭐 그런 건 다 집어치고 오직 기능, 오직 베이직에만 충실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 그림, 스피커 그림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보이스 미터니까 보이스 미터의 인풋 모노로 녹음하겠다,
아웃풋 역시 보이스 미터로 가겠다. 그러면 렉 버튼 누르면 사운드가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사운드 녹음되는 거 웨이브폼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스탑 누르고 재생하면 렉 버튼 누르면 사운드가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사운드 녹음되는 거 웨이브폼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사운드 녹음하고 선택,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에디팅을 해가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으로 얘한테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선택해서 지우거나 아니면 카피해서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써본 무료 프로그램 중에, 유료 프로그램 말고 무료 프로그램 중에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못생겼지만 너무 스킨이 좀 그렇죠. 물론 얘 말고 다크 버전도 있는데 스킨이 그건 더 이상해요. 이걸 그냥 쓰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레코딩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에디팅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기본기만 배우면 다른 DAW에서 더 좋은 플러그인으로 더 좋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음질을 보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교의 행사를 녹음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 작업을 얼마든지 녹음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장비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스튜디오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도 얼마든지 홈 스튜디오로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시티 한 번씩 설치해 주시면 중간고사 이후의 수업에 조금 더 도움 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는 아주 간단한 제출형 과제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오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